안녕하십니까, 걸포논본의 오토미노입니다. 네, 오늘은 한강 시내폴리스 공동주택 분양을 3월부터 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내폴리스가 어떤 거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건지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내폴리스 아파트가 이제 3월에 분양한다 라고 해서 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이미 작년 9월부터 이 신문에 기사가 났었었네요. 시내폴리스 아파트가 3월에 분양을 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하고 좀 더 보다 보니 시내폴리스 진입도로가 이 풍곡 IC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향산 2지구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향산 2지구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에 풍곡 IC가 착공을 해서 25년에 완공을 한대요. 지금 공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분양을 언제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한강 시내폴리스는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인데 산업시설 용지는 사실 이미 2021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어서 분양한 지는 꽤 됐고 이제 공동주택까지 분양을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조만간 산업단지가 이제 막 공사가 되고 공동주택 들어오고 산업단지 들어오고 하겠죠. 그래서 시내폴리스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여기서 공동주택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어디냐 하면 한강로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고촌 지나서 걸포 사우 요렇게 오는데 여기 걸포 사우 요쪽 고촌의 끝에서 사우 여기 오는 요 자리에 지금 위치한 바로 한강의 바로 옆이죠. 한강 바로 옆에 굉장히 입지 나쁘지 않아요. 바로 그리고 한강로 타러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통도 좋아요. 그래서 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112만, 사업 시행자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이 안에 주택이 약 3,900세대, 이 중에서 공동주택 요번에 나오는 게 1,200세대 정도 지금 분양이 될 예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KCC가 한다는데 KCC가 해요. KCC가 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의 주주 중에 한 사람이라서 여기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폴리스는 KCC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떤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강로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가 어디다? 시내폴리스 IC, 시풀 IC가 들어오게 되겠고요. 여기는 어디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환경이 지금 요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니 여기는 향산리 쪽에 있는 창고고 여기서부터가 시내폴리스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면 바로 여기서부터가 해당이 돼요. 여기 지금 딱 요만큼 펜스 쳐서 가고 있죠. 여기서 펜스 쳐가지고 가고 있는 요쪽이 지금 펜스 쳐서 가고 있는 요쪽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가 요쪽이구나. 대충 위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시내폴리스는 뭐라 그랬어요? 산단이라고 그랬어요. 산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전체 분양 용지 중에서 50% 이상은 산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단이 이거 많이 있네요. 실제적으로 여기 앞에 복합 용지하고 요런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 시설 이런 걸 보고 산단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또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돼요. 자, 산업 용지 구체적으로 블럭별로 이렇게 쭉 계획들이 들어서 있고 이제 필지 계획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가운데가 요쪽이 중심 시설이고 요쪽이 이제 상업 업무 있으면서 요쪽에 이제 공동주택 주상복합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바로 한강이에요. 한강. 자, 이렇게 되면은 산업용지가 이렇게 많은데 공동주택이 과연 좋은 거야? 라고 그럼 이 산업용지가 어떤 데인지 한번 좀 보겠어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인데 조감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감도 여기가 어디 부분이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 주상복합 숙박 용지가 있는 여기 옆에는 뭐다? 상업 근생이 있는 요조 자리예요. 그래서 요쪽 쭉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공동주택 주상복합 숙박 상업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산업 용지는 어떨까? 요거는 이제 숙박이에요. 숙박. 한강 바로 앞에 있는 숙박이라서 요러한 식으로 개발을 예상을 하는 조감도인데 여기 지금 보면 산업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요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산업 용지를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굴뚝 산업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가 지금 무슨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약간 보면 연구소틱하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약간의 어떤 오염, 뭐 매연이라든가 오염 물질이 나오는 그런 식의 산업단지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무에 가까운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 그림들, 이 조감도는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야간 조감도고 이거는 주감인데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여기가 중심시설이고 뒤쪽에 이제 산업용지에서 이러한 식의 네, 전체적인 시내폴리스가 예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내폴리스가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어서 이거 하나 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시내폴리스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이것은 보면 파주 출판단지의 영상부터 시작해서 고향에 여기 보면 영상문화,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한강 시내폴리스, 상암 DMC까지 이어지는 이 축을 여기서 뭐라고 했다?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의 축으로 해서 한강 시내폴리스는 이 중에 하나의 축을 담당하게끔 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파주, 고양, 부천, 상암까지 연결되는 이 축에 네, 한강 시내폴리스가 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폴리스의 어떤 입지 특성을 좀 간단히 보시면 시내폴리스 주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변에 바로 옆에 일산 신도시,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요거의 중심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요 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다? 방송 영상밸리하고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의 위치가 네, 나름 굉장히 중심지 위치로 돼 있더라. 김포시에 있는 개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시내폴리스 바로 옆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향산지구가 있어요. 현재는 보면 향산리에 아파트 단지 하나가 이렇게 뚝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 지구가 지금 또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론은 요 시내폴리스 옆에 이 향산지구가 또 하나의 어떤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여기가 또 뭐예요? 예, 풍무역세권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북변 재개발,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주변에 지금 다 하나씩 개발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도 결국 김포시가 네, 장기적인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강변에 위치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을 교통 측면에서 조금 더 바라볼게요. 시내폴리스가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한강로에 바로 붙어 있어요. 한강로에 붙어 있고 여기에 지금 48번 국도, 고촌에서 넘어오는 48번 국도가 이렇게 쭉 와서 네, 이렇게 쭉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 넘어가는 이 48번 국도의 도심 구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48번 우회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 가운데 이쪽에 기존 도심의 목적을 두지 않는 통과 교통은 다 이쪽으로 통과하겠죠. 그래서 시내폴리스는 한강로와 48번 국도에 바로 그 사이에 접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역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향산 2지구라고 아까 말씀드린 향산 2지구 여기가 지금 풍곡 IC인데 요 풍곡 IC가 지금 시내폴리스 진입도로로서 요게 지금 공사가 25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시내폴리스 IC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미 있어요. 예, 풍곡 IC가 들어왔고 이게 있고, 그러면 이 시내폴리스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요 한강로 그 다음에 48번 국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강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을 품에 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망과 경관은 굉장히 그 어떤 단지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5호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고 있죠? 인천 2호선 나오고 있죠. 네, 인천 2호선, 5호선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서울 5호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건 신문 기사 중에서 뭐 어떤 모 언론사에 나온 지도예요. 향산리 이쪽에 아파트 단지 사이에 시내폴리스가 있는데 여기가 시풀역이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발음이 조금 세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뭐 이거는 시내폴리스의 준말이에요. 네, 시풀 요거 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풍무 이렇게 넘어가게끔 현재 돼 있어요. 요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뭐 문제가 많다라고 어쩐다 하는데 사실은 이 5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요 영상을 보시면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까지 뭐 더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내용에서 5호선은 현재
현재 여기 풍무역까지는 뭐 딱히 크게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 뒤쪽에 이견은 그런다 치고 시내폴리스는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지도를 보면 요게 지금 그 5호선 연장 뭐 얘기할 때 대광위에서 발표 자리에 보면은 5호선이 여기서 요렇게 한강로 따라서 쭉 오다가 요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노선을 제가 어디서 전에도 봤어서 왜 지금 이렇게 앞에 노선이 약간 틀어졌지 하고 보다 보니 요거는 언제 거냐면 2018년에 이전에 그 5호선 연장 그 뭐 타당성 그 차량 기지 옮길 때 타당성 할 때 그 노선 검토했던 건데 요때는 시내폴리스가 요렇게 가운데서 여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여기 시내폴리스 앞에 요쪽 어디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얘가 더 최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나와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5호선은 요렇게 요 정도.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시내폴리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다음은 인천 2호선이에요. 인천 2호선을 갖다가 연장을 해서 어디까지 간다? 걸포북변을 거쳐서 시내폴리스 거쳐서 테크노밸리 거쳐가지고 그래서 탄현까지 가게는 이런 노선인데, 여기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걸포북변을 가서 시내폴리스, 여기가 딱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시내폴리스 IC를 거쳐서 들어오는 4호동 들어오는 그 길변에 여기가 지금 4호동 시내폴리스 IC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안쪽인지 어딘지 하여튼 대충 요 정도 위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시내폴리스 안쪽에 인천 2호선도 지금 현재 예정은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럼 5호선, 2호선 도대체 위치는 어디야?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토지용 계획하고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일단 5호선은 아까 기존에 여기 아파트 단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요쯤 위치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와서 요 자리가 지금 현재 향산 2지구 토지용 계획하고 보면 여기가 이제 삼거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시내폴리스 여기 예측돼 있고, 그래서 향산 2지구에서도 이거를 주상복합으로 높게 분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요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2호선, 요게 지금 시내폴리스 IC, 시풀 IC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요 시풀 IC에서 요쪽이에요. 이쪽인데 대부분 역은 어디에 위치해요? 3거리, 4거리. 그런데 보통 위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요 자리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빨간색은 상업이에요.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합리적 추론은 요 자리가 아마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막말로 아직 설계도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돼 있고, 일단은 5호선은 뭐 들어오겠다라고 했고, 인천 2호선은 사실은 지금 예타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가장 강력한 위치들은 요 정도 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향산 2지구에 대한 거는 제가 유튜브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향산 2지구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동주택은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 요 위치, 여기에서 여기가 공동주택, 여기가 주상복합, 여기가 이제 주거존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 중에 요쪽 요 부분인데, 면적은 15,000평 정도, 세대수는 1,029세대. 여기에 전체적으로 최고 25층짜리 9개 동이 들어가고요. 건설사는 아까 KCC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여기가 다 이제 이쪽 북향이거든요. 북향이기 때문에 전체 다 남향 배치 위주로 돼 있고요. 세대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4가 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요거를 조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이고 심플하게 조감도에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남향 배치 이렇게 되고, 가운데 중정 이렇게 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들 관심은 결국 그거죠. 그래서 얼마에 나올 건데, 사실 분양 가격은 모든 사업 시행자가 다들 영업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도 사실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정을 한다? 일단 산다는 법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한 방에 막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15%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여기가 아무리 한강이고 입지가 좋아서 막 분양가를 올리고 싶어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분양가도 함께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는 현재 지금 가격을 보면 지금 뭐 한 6억 8천 호가 넣기 돼 있고요. 뭐 실거래가 보니까 뭐 대충 한 6억 3천 정도 뭐 전후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충 지금 33평 기준으로 한 6억 3천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면 평균 한 2천 정도 내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김포에서 뭐 분양 잘 됐던 북변 4지구도 대충 한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면 한 이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들리는 얘기도 거의 지금 최근에 했던 한강 수자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 거 보면 요 정도 가능은 갈 것 같고요. 그럼 누구는 그렇겠죠. 옆에 뭐 힐스테이트도 2천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 힐스테이트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교통 수단도 지금 앞으로 시내폴리스가 들어와서 좋아지는 것만큼의 어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전에 7억 5천까지도 막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IC도 새로 생기고 뭣도 하고 지하철도 지금 2개나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까지 난 다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내폴리스의 가치는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시내폴리스 공동주택 이런 주거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메리트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번쯤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3월에 분양을 일단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틀릴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얼마 남지도 않아서 그렇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공사기간은 38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상되는 거는 28년 한 중반쯤 입주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상복합 쪽에 관심이 있을 텐데 주상복합은 요 분양한 다음에 8월 분양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9년 말 입주 예정인데 이거 역시 분양 일정은 어떻게 보면 건설사라든가 분양 시장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강 시내폴리스의 이 주거 공동주택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갖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